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주제, 이 새로운 옵사이드 룰과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축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반칙,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핸드볼과 옵사이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칙은 워낙 논란이 많아서 현재는 최첨단 기술인 VAR을 활용해서 최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러한 파울을 범한 뒤 일어나는 플레이는 다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골이 취소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도 많이 겪어본 일이죠. 그런데 이 옵사이드의 규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아르센 벵거와 FIFA는 새로운 옵사이드 룰을 제시했으며 현재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새로운 옵사이드 룰이 적용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겐 분명 희소식이 될 듯합니다. 옵사이드 룰의 변경은 늘 공격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이죠.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1925년 이후 이 옵사이드의 규칙은 거의 비슷한 틀을 유지해왔습니다. 1925년 이전에는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 앞에 골키퍼를 포함해 수비가 3명이 있어야 했으며 이 숫자가 1925년에 2명으로 줄어들며 골키퍼와 수비수 하나를 앞에 둬야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상상도 못할 룰이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지만 1925년 이전에는 이런 룰이 있었으며 그 취지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옵사이드 룰이 없던 때 이 축구장에는 골 앞에서 공을 받아서 바로 득점하려는 골 행잉이라는 행위가 빈번했고 이는 축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재미를 심각하게 반감시키는 경향이 있었기에 옵사이드 룰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골키퍼와 수비수 2명까지 앞에 둬야 했던 기존의 옵사이드 룰에서 골키퍼와 수비수 1명만 앞에 두면 된다는 1925년의 옵사이드 룰 변화, 이러한 변화는 공격적인 축구를 좀 더 장려하는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동일 선상에서 공을 받는 것조차 옵사이드였는데요. 1990년도에는 수비수와 동일 선상이어도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바뀌면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옵사이드의 모습이죠. 2005년에는 이 공격 개입 여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공격 작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패스를 하더라도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VAR까지 도입한 현재의 옵사이드 룰인 상황인데요. 아스날의 전설적인 감독인 아르센 벵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옵사이드 룰을 반대해왔으며 좀 더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공격수가 수비수와 동일 선상일 때뿐만 아니라 이 공격수의 몸 일부라도 수비수와 선상에 겹쳐있는 경우라면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2020년 베를린에서 벵거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옵사이드는 논란의 여지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평했으며 이러한 경우 VAR을 사용하며 멈추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벵거는 이러한 룰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벵거가 주장한 좀 더 공격적인 옵사이드 룰의 개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는 국제축구협회의 이사진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영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하위 리그의 올해 후반에 실험될 것이라고 합니다. 피파 회장인 인판티노는 이러한 변화가 분명 실험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긍정적일 경우 한 걸음 나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물러서겠다며 이 변화를 직접 시도해볼 것임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벌써부터 이러한 옵사이드 룰의 변화는 축구 팬들에게 기대감을 주면서 과거 1990년대 이 과감한 개혁이 경기당 골수를 좀 더 늘려주었듯이 이번 옵사이드 개정안으로 인해 좀 더 많은 골이 터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선수, 바로 침투형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에게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번의 옵사이드를 했을까요? 현재 기록에 의하면 188경기에 나서며 66개의 골을 기록하는 동안 손흥민 선수는 107번의 옵사이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2경기당 1번 이상의 옵사이드를 하는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침투를 하는 선수이기에 당연히 많은 옵사이드를 하게 됩니다. 토트넘에게 정말 중요했던 리그 하반기의 리버풀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낼 뻔한 장면이 있었으나 결국 옵사이드로 판명이 나면서 3대1로 토트넘이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외에도 많은 골들이 옵사이드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자신의 침투로 만들어낸 다른 선수의 어시스트까지 취소된 장면도 있었기에 이 골뿐만 아니라 도움까지도 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벵거가 제시한 옵사이드 룰이 실제로 최상위 리그 축구에도 적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분명 반가울 만한 소식인 이유는 분명한데요. 이 옵사이드 룰이 큰 개정을 겪을 때마다 공을 가지고 있는 팀에게 좀 더 유리해졌고 개정이 된 해에는 분명히 골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유독 이 논란의 VAR 주인공이 된 적이 많죠. 어쩌면 이번 룰 개정은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수의 몸 면적만큼이나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옵사이드 룰의 개정으로 인해 손흥민을 상대하는 다른 팀들이 더 낮은 위치에서 방어를 할 가능성 역시 늘어나기는 하지만 말이죠. 아르센 벵거가 제시한 새로운 옵사이드 룰, 여러분들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분명 축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그 근간이 되는 룰이 있기에 더 즐겁기도 합니다. 아르센 벵거 감독은 옵사이드의 판단 위치를 약간 바꾸는 것이 VAR의 문제 역시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많은 팬들은 단지 VAR의 줄긋는 위치가 바뀌는 것 아니냐며 그것이 왜 논란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줄을 긋는 위치가 동일 선상이기에 옵사이드로 판명날 경우 훨씬 아쉬우며 사실상 공격수가 수비를 완전히 지나서 옵사이드를 판정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일 것이라는 게 아르센 벵거의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단지 VAR의 기술적인 오차가 아니라 스포츠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동일 선상을 판단하느라 머리카락 단위로 판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아예 공격수가 수비수를 지나친 상황에서 판결이 났다 하면 결과의 승복도 더 쉽고 결과적으로 더 흥미로운 축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듯 합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 일인 건 결국 과거의 축구를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이 옵사이드 규칙마저 문제를 삼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며 이러한 부분이 단지 심리적인 문제라면 오히려 변화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 역시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로운데요. 이미 VAR의 도입에 대해서도 경기 흐름을 끊는다는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재미와 공정함을 동시에 챙기려는 축구계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러한 옵사이드 룰 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제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